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일 큰 부분이 이건 사실이니까요.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그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건 팩트니까요. 그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실패할 수 있는 대통령이에요. 첫째는 협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1년간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는 빵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나 외교 문제의 빵점 대통령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해서는 낙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이라는 변화된 신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거 검사의 그런 그 역할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수사하는 사람이고 정치인들 보면 약점들이 많죠. 네. 정치인들을 전부 좀 피의자식으로 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당과의 어떤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그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고 자기는 정치를 안 했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를 기본으로 이 사람은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민주당의 경우도 그럼 윤석열이 그렇게 대할 때 민주당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누가 더 잘하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덜 못하냐 경쟁을 하고 상대방들을 모두 악마하면서 저 악마보다는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네. 것에서부터 네. 이게 모든 게 비롯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하면서 이해창 총재가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외를 나가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해창 총재에게 전화해서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총재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고 설득하고 통합하는 게 정치예요. 지금 최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유무죄로 단순한 이분법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대학 다닐 때 5.18 관계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무기 구형을 한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존중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치를 돌아보는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그리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큰 이야기 아니고도 이를테면 방금 이제 박 원장님께서는 이해창 총재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최영태 교수님이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대목들이 있을까요? 예. 작은 대목으로 예. 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임동원 장관 해임한 사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강정구 교수가 이제 평양 방문해서 만경대 네. 방명록에 뭐 쓴 것 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이 해임안을 제출했고 여기에 자민련도 동조하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은 해임안의 사유가 안 된다 해서 끝까지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DJP 연대가 그것 때문에 깨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은 원칙을 양보할 수는 없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해임안에 동의를 안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김 대통령은 임동원 장관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했죠. 국회에
어떤 결정에 공감은 못하지만 그러나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로 간에 자기 주장들만 펼치고 이제 양보를 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풍토. 이게 지금의 정치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에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아시는 분이고 협치를 한다고 하면은 양곡관리법이랄지 이번 간호법이, 간호사법 이런 문제를 여야가 더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이재명 대표나 박광원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해서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 보십시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나갈 것도 못 나가면서 메카시 하원 의장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국가부도세태로 가지 않는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을 왜 바이든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을 좀 봐야지. 네. 거부권만 미국 행사하면 대통령들은 되냐 이거죠. 그 개별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미국의 대통령은 3분의 2가 상하원들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네. 이제 국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줄 세우기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요. 근데 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최영대 교수님. 그 부분은 네. 이제 국민의힘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우리 권력 구조가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하는 이런 게 정착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도 집권 시기에 대통령 말이라면은 꼼짝 못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냐.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관계는 해도 좀 너무한 것이죠. 당의 그 대표 경선까지도 일일이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정말 수준 이하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무 수석도 수준 이하인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자꾸 수가 제 있을까? 자랑하는데요. 비서실장은 박지원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권력 구조의 지금처럼 문제다. 네. 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간에 여당은 거수기 노릇하는 정당으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럴까? 모순을 느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그냥 단칼에 뭐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을 때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을 내더라도 저런 대통령은 안 나올 거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계속 더 나쁜 대통령이 예.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쁜 대통령을 놔두고 그냥 한탄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 이 대통령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더 나은 혹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여야가 공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인 저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오랫동안 정치 현실에서 있으면서 보면은 후보가 되기 전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 권력 구조를 바꾸자 해가지고 후보가 되면은 내가 대통령인데 네. 이 제왕적 대통령을 나는 해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재임 중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임기 말에는 이게 폐해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too late 힘이 빠져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저는 국민의힘에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김기현 원내대표 다 정리해가지고 혼자 나와서 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네.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 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통령에 의거해서 지배되는 정치인데 저는 이러한 때 민주당이 강해야 돼요. 민주당의 분발. 네. 정책적으로 네. 어필을 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안 되는 것은 싸워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어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야당이 집권 여당과 싸우는 최고의 무기는 집권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집권 여당이 이대로 갔다가는 내년 총선에도 지겠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 권력 뺏기겠네, 그 정신 차리고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제일의 요건은 집권 능력을 키워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호사법만 하더라도 네. 의사도 반발, 간호사도 반발, 조무사도 반발이에요. 이런 꼴을 왜 만드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는 찬성했어요. 네. 그리고 거짓말하고 안 해버려요. 이러한 것을 협치, 정치를 살려서 여야가 대화를 하면은 되잖아요. 네. 거기에 노태우 정권 때 사당 체제였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때가 국회에서 법안이 90% 이상이 사당 합의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협치의 경험이 있어요. 다당제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선적인 대통령제도, 양당제도 좀 고쳐져야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35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장동, 성남FC, 쌍방울에 김성태가 들어오면은 대북송금 특검, 뭐 변호사비 대납, 천지가 무너질 듯 했지만은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은 분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정당이 돼야지 제발 개딸, 뭐 수박, 양아들 싸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